안녕하십니까. 오늘은 EBS 통합사회 문제풀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단원의 종합, 대단원 종합 문제 마무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볼까요? 1번부터 살펴보면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자신이 궁극적 목적에 이르면 멈춥니다. 이때 궁극적 목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랬죠?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운동이란 목적의 획득을 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성이 궁극적 목적이자 완전한 행복은 신적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신적 실체를 본다는 얘기는 이건 중세겠네요. 그렇죠? 중세니까, 중세 시대니까 이때는 지성의 궁극적 목적이야 완전한 행복은 신적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이게 봤을 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지복이라는 거지. 지복이라는 건 지극한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과의 내가 신과 합일된 상태입니다. 일치된 상태. 그래서 창조된 지성인 인간은 누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지성인 인간은 신과 특정 방식으로 하나가 됨으로써 신을 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부분을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적절한 것만을 그랬으니까 신과의 합일이 인간의 최고의 행복이다. 맞죠? 신의 구원이 없어도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신 하나 줬다. 아니요. 신의 문제입니다.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과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으로 구분된다. 여기에서는 지금 그 행복을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인간적인 행복과 신과의 합일이 되는 행복,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업과 디귿이 맞다고 봐야 되고, 리을은 인간의 사물과 달리 완전한 행복에 이르러도 다른 궁극적 목적을 추구한다? 아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물은 자신의 궁극적 목적에 이르면 멈춘다. 이때 궁극적 목적을 뭐라고 해요? 신과의 합일된 상태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리을은 아닙니다. 리은 아니죠. 따라서 기업과 디귿이니까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을 볼까요? 두 번째 문항을 보면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다음 자료, 이 자료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국가는 이게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는 먼저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게 우선은 제1의 역할이에요. 제1의 역할. 예. 그리고 또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지 못할 경우 국민이 불행한 삶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게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게 SNS로 지금 연락을 해주고 있죠. 세상이 좋아졌어요. 자, 여기 보니까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청 해갖고 이게 SNS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생활안전 문제는 개인적 차원에서만 대처해야 된다? 아니죠. 국가가 개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국가는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민의 자유로운 선택이요? 이 재난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이 개입을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종교를 바탕으로 인간의 삶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누가 하는 거예요? 종교예요? 국가요? 국가, 정부가 하는 거예요. 행복은 마음의 문제일 뿐 외부 환경은 중요하지 않다. 이게 지금 외부 환경이 지금 재난을 당했는데 이 환경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4번도 아니에요. 국가는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재난 대비에 힘써야 합니다. 결국은 재난 대비를 위한 SNS 문자를 보내줬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까요? 세 번째 문항은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같은 사람의 행복을 다르게 말하기도 한다고 보았다. 병들었을 때는 건강을, 가난할 때는 부를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죠? 이게 행복의 다양성이네요. 다양성. 그래서 이제 각각이 그랬어요. 각 기능이 이렇게. 예. 그래서 그에 따르면 행위의 목적은 다양하지만 그 자체로 추구되는 것은 행복뿐입니다. 그렇지만 행복의 가치와 의미는 다르다, 동일하다. 행복은 특정 상태가 아니라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이게 결국은 가장 최고의 행복을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최고선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행복을 원하는 것은 유전자가 생존하는데 도움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행복을 원하는 것은 유전자가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는 이거는 결국은 뭐예요? 내 생존을 통해서 후손을 이어나가는 게 이게 가장 큰 행복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은 유전자의 자기 복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들은 사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행복한 상태라고 봅니다. 왜요? 유전자를 이렇게 후손한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갑이라면 그랬어요. 갑.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이들의 주장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 반론할 것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에서 얘네들은 이 수단적인 것을 지금 행복이라고 지금 보고 있죠. 수단적인 것을 행복으로 보고 있어요. 수단적인 것을 행복이라고 보고 있는데 봅시다. 여기에서 갑이라면 사상가 갑이라면 그래서 사람의 행위하는 목적이 다양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아니 여기에서 지금 있다고 했잖아요. 행복은 활동이 아니라 특정 상태일 뿐입니다. 특정 상태가 아니라 직접적인 행복 활동이잖아요. 여기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행복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기능일 뿐입니다. 이건 얘의 주장이죠.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종의 유지를 위한 것입니다. 얘의 생각이에요. 갑의 입장은 뭐예요? 행복은 궁극적 목적이며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입니다. 이거니까 이 얘기는 고대 서양 사상가라는 사람은 누가 되겠어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지금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적인 본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 본능이 이게 반드시 행복인가? 아니요. 일종의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예. 자, 4번 볼까요? 4번을 보면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선행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랬어요. 이게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봉사를 하는 사람이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이 얘기죠. 그래서 연구진은 선행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행동 이렇게 선행을 한대요. 선행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금을 투영을 하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을 선행이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의를 하고 실험 참가자에게 선행을 하게 했대요. 그 결과 선행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죠. 선행이 실험 참가자들이 타인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함으로써 삶의 만족도 형성에 도움을 준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행이 실험 참가자들의 타인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자릿하잖아요. 나에게도 선행을 통해서 이익이 오는 거고 타인에게도 이익을 주는 그러한 감정, 이게 뭐예요? 선행입니다. 이렇게 보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선행을 통해 행복을 증진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선행의 실천으로 자존감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다.
그 다음 봅시다. 이게 틀리다고 할 수는 없고, 이거 맞는데 조금 애매성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선행을 통해 삶의 만족적 정진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아니요, 추구가 되어야지.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아니죠, 이게. 자리 이타니까 이건 관계적 삶이잖아요. 관계적 삶이니까 당연히 존재하죠. 행복하려면 타인이 아닌 자신의 즐거움을 증진이요. 지금 뭐예요? 자리하고 이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같이 타인과 내가 즐거움을 증진해야 합니다. 타인을 위해 시간을 쓰는 것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도움이 되잖아요, 이게. 그래서 2, 3, 4, 5 아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번 문항이요.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행복에 대한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배우고 수시로 익히니,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자의 노노라는 책에 노노의 하기편에 보면은 여기에 하기시습지 불력열호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배우고 수시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거 수시로 익히니. 그 다음 세 번째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해갖고, 이게 사막이에요. 사막.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옳지 않은 것, 그래서 행복한 삶은 도덕적 인격을 갖출 때 가능하다. 이거 도덕적 인격을 갖출 때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럼 훌륭한 친구들과 교류할 때 기쁨을 얻을 수 있죠. 행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 뭐야? 찾아오니 익히니 하니까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나요? 그쵸? 그러니까 3번이 되겠네요.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되죠. 타인의 평가에 흠인지 않고 올바름 추구해야 한다. 이게 3번이잖아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아니하니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자, 6번 볼까요? 다음은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을 서술하시려고 했어요. 이에 당사자의 수를 계산하고 행위가 갖는 좋은 경향의 정도를 합산하라. 저울이 쾌락적으로 기울면 그 행위가 좋은 경향, 고통적으로 기울면 그 행위가 나쁜 경향을 띠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수를 계산하고 그랬으니까 공리주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쵸? 우리는 여기에서의 고통과 쾌락을 얘기를 했을 때 이것을 보면은 이거는 에피쿠로스의 입장으로 볼 수도 있겠으나, 이해 당사자의 수를 계산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건 공리주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문제 상황. 친구와의 약속에 늦은 고등학생 A는 예약한 택시를 타려다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급하게 택시를 찾는 여성을 보고 택시를 양보할지 고민하고 있다. 이거 뭐죠? 서술형이네. 그쵸? 서술형이니까 이거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서술해요? 공리주의 입장에서 이것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공리주의 입장으로 서술한다는 얘기는 인원이 많은 게 좋죠. 같은 방향일 때 합석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얘기가 이게 가장 좋은 얘기 같네. 이건 알아서 이렇게 한번 서술해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7번. 다음 가상편들을 쓴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누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자네의 질문에 대답하려 하는, 우리는 만물의 근본인 도에 따라 살아야 하는, 도를 얘기했으니까 도형인데, 그쵸? 이를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에 벗어나 문명에 편리한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는 자연그들의 소박한 삶, 자연그들의 소박한 삶이라고 들어가면 이거는 도가의 노자예요, 노자. 그래서 요컨대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러니까 역시나 노자의 입장입니다. 노자와 장자. 근데 노자로 봐야죠.
자, 여기 보면 지지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 그러니까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삶을 행복할 수 있다. 타고난 본성이에요? 아니면 자연 그대로의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우리가 봤을 때 그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면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우리는 만물의 근본 원리인 도에 따라 살아야 하네, 도에 따라 살아야 하네, 이거 이 얘기하고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하네, 무의자연의 삶을 살아야 하네. 노자는 우리의 타고난 본성이 어때요? 여기에 도에 따른 거, 자연 그대로의 소박한 삶을 사는 거, 무의자연의 삶을 타고난 본성에 따라 살면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기 있죠? 2번도 역시 그런 거고, 문명의 결과물이 행복한 삶을 방해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문명에 편리한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거죠.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박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거네요. 다섯 번째, 국가는 법률로서 자연스러움을 실현해야 한다. 국가 자체라는 것을 이 사람은 어느 정도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가는 법률이라는 게 뭐죠? 이미 인위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위라는 개념에서 얘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8번 한번 볼까요? 8번을 보면 가의 입장에서 나 지역의 선결 과제로 정부에 제시할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가의 입장에서 나 지역, 가의 입장에서 이게 질 높은 정주 환경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정주 환경은 주거 환경에서부터 문화, 여가, 자연 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하게 일컫는 말이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은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낙후된 환경에서는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나 지역의 선결, 여기는 쓰레기가 쌓인 동네를 걷고 있는 아이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가의 입장에서 나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 자, 여기엔 지금 뭐죠? 이 환경이에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교육시설을 만드세요? 이거는 아닌 것 같죠?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구조, 쓰레기가 쌓여있는데 이게 얘기가 되겠어요?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시설, 환경적인 게 아니죠. 소득 보장을 위해 주민들에게 최저임금 이것도 아니에요. 정주환경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세요.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9번 문제를 봅시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그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자, 삶의 만족도와 주요 요인의 상관도 그랬어요. 여기 성별, 연령, 이게 그 삶의 만족도와 주요 요인의 상관도 그러니까 이게 가장 상관도가 높은 것은 뭐죠? 경제생활 안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고립감이네요. 자, 여기에 보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랬어요. 지금 여기가 고립감이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까요? 이게 지금 여기에서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거는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건 맞는 얘기예요. 경제적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의 가장 큰 영역. 지금 여기죠? 가장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아요. 성별보다 소득의 절대 크기가 더 중요한 행복의 요인이다. 이 어디 있어요? 성별보다 소득의 이 소득의 절대 크기가 만족도의 큰 영역을 더 중요해요? 아니죠. 이게 성별이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건 아니에요. 경제생활이 불안정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겠죠. 따라서 기역, 니은, 리을이 되겠네요. 기역, 니은, 리을이니까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우리 10번 문항을 봅시다. 10번 문항. 다음 글의 기역,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자, 기억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택리즈의 복구총론이라는 책에는 주거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들었습니다. 지리는 풍수에서 말하는 지리고 생리는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유리한 위치를 말하고 인심은 세상 풍속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기준이고 산수는 사람을 즐겁게 하고 인심을 순박하게 하는데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중환의 생리지의 얘기에 이러한 글이 나옵니다. 자, 보기 보면 기억은 그래서 그 지리죠. 지리는 바람과 물이 풍부한 지형을 찾으려는 것이다. 이거는 네. 여기는 이거보다 풍수 지리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풍수 지리에 관한 얘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적절한 것 그러니까 이거는 예가 아닙니다. 그 다음 기억은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이점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거 생리죠. 생리니까 이거는 경제적 이점에 대한 얘기를 확인하는 거죠. 예, 생활을 윤택하는데 유리한 위치 그러니까 이게 니은은 맞고 그 다음에 그것은 주변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지 고려하는 것 인심이죠. 인심 그것이 인심이니까 이것도 맞고 그 다음에 리은은 안전을 위해 산속 깊은 곳과 물이 가까운 곳을 피해야 한다. 여기는 풍수 이게 경치가 좋은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순박하게 된다라고 했으니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 아니고 요거 아닙니다. 자, 이제 11번 문항을 볼까요? 자, 11번 문항은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선거에 투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민주주의에 대한 건데 그냥 합시다. 선거에 투표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만족감을 더 느낍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한테 직접 민주주의가 같이 우리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이 얘기였어요.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정치적 결정에 참여한 것 자체가 행복감을 상승시켜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 결정 기관은 일반적으로 중요 결정하기보다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자,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민주적 결정 과정이 시민의 행복을 증진할 수 있다. 맞죠? 시민의 정치 참여가 투표권 행사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맞죠? 시민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 원한다. 맞죠? 직접적인 정치 참여 기회가 많을수록 행복감이 상승한다. 맞죠? 시민 편의를 위해 정부와 전문가만의 협의 아니에요. 누가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시민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토론을 많이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곧 뭐예요? 정부와 전문가만이 하는 듯하게 하는 거 그거 공청회잖아요. 공청회에 누가 많이 와야 돼요? 시민이 많이 와야 돼요. 그래서 시민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 봅시다. 12번이요. 12번은 다음 글에서 강조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도덕적 성찰은 과거를 회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는 성찰을 한다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살펴 잘못을 고친다면 더 바람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도덕적 성찰을 통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체화되는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성찰을 통한 배움을 평생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내가 정신이 말짱하면 지속적 성찰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덕성은 도덕적 성찰을 통해 함양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도덕적 성찰은 인격의 개선과 진보의 과정입니다. 이게 2번이 정답인 것 같네요. 그쵸? 도덕적 지식이 습득으로 도덕적
이거는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체화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체화라는 거는 몸에 익숙해야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몸에.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없다. 자신에 대한 반성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은 더 이상 성찰을 죽을 때까지 성찰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이제 13번 봅시다. 13번.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서술하시오. 그랬어요. 서술형이네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서술을 하세요. A는 중산층 가정으로 대출받아 주택 사고 자녀교육으로 매월 10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그러나 불공기에 해고를 당하여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이게 우리나라 IMF 시절 때 딱 닥친 상황이에요. 이때 국가가 어떻게 돼야 되지?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높은 고리로 돈을 빌려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되죠. 잘 살펴보세요. 그러고 나서 서술을 해보세요. 지난 정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려주는데 100만 원 빌려주는데 이자가 몇 프로대였냐? 아마 15%대였을 거예요. 이게 지난 정부 때. 예.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용인이 되는 사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 14.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줍니다. 사회적 자본은 삶의 질을 향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다. 개인의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면 소속감, 소통의 즐거움과 같은 사회적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보상은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죠.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 봅시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 증진과 무관하다? 아니요, 관여 있다고 그랬잖아요. 공동체 활동을 멀리할 때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아니요, 공동체 활동에 적극적 참여를 하면서 뭐를 얻어요? 사회적 보상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죠. 사회의 행복을 위해 기본적인 생계도 포기해요? 아니, 이게 포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 자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성원 사회의 신뢰가 경제적 이익을 산출하지 않는다. 산출을 하죠. 그래서 다툼이 많은 사회에서는 경제력이 떨어지고, 이게 협조가 잘 되는 사회에서는 신뢰관계가 좋으면은 경제도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좋은 사회가 선진 사회이면서 경제적 이익도 갖다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수능 유형 문제 1번. 다음 가벌 사상가들의 가상 대화입니다. 그랬어요. 여기서 가벌의 입장으로만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어요. 쾌락이 없어서 괴로울 때는 쾌락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 때는 더 이상 쾌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 때는 얘는 뭐죠? 평정심이 유지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에피쿠로스예요. 에피쿠로스. 자, 그 다음 봅시다. 쾌락은 적절할 때는 선이 되지만 그 자체로는 선은 아닙니다. 그런데 최고선의 행복은 그 자체로 선이 되어야 합니다. 최고선인 행복은 그 자체로 선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물이 궁극적 목적은 뭐예요? 신임으로 그랬어요. 신임으로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최고선은 창조주 신에 가까워져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누구죠? 토마스 아퀴나스죠? 토마스 아퀴나스. 따라서 최고의 선은 뭐예요? 신과 내가 일치가 됐을 때입니다. 이 얘기죠. 자, 에피쿠로스. 쾌락 그 자체는 선하지만 모든 쾌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여기에 왜 쾌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쾌락을 누리는 것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니요, 쾌락은 적절할 땐 선이 되지만 그 자체는 선이 아닙니다 라고 했으니 저희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 다음에 인간이 최고선을 누리려면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기업과 디귿이겠네요. 가까운 고통이 없는 순간에 쾌락을 더 추구해야 한다.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없을 때는 쾌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랬잖아요. 따라서 답은 기업 디귿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을 볼까요? 2번 다음 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람들은 행복한 곳에 살려고 한다.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 돈의 행복을 결정한다면 부유한 나라가 행복한 곳일 것이다. 실제로 국가가 부유해지면 복지 수준이 향상하고 삶의 질이 향상이 되죠. 그래서 부유한 국가가 그만큼 국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부유한 국가의 시민이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 그렇지만 부유한 국가라 하더라도 행복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경제력, 인간관계, 건강, 사회적 자유, 선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 경제력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니까 객관적 기준이에요. 인간관계, 그 다음에 사회적 자유, 선행 이런 건 비교가 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객관적 관계와 주관적 관계가 기준, 객관적 기준과 주관적 기준이 같이 정립이 돼야 돼요. 스스로 정립한 가치관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뭐죠? 이거는 주관적인 기준이라는 거예요. 주관적 기준. 따라 가장 적절한 것은 뭘까? 경제적 풍요를 기준으로 거주를 선택해야 한다. 이거는 자기의 가치관에 맞는 곳을 선택을 해야 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은 아니다.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가 여기에서 이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번이 정답일 것 같습니다. 3번 사회의 일반적 행복관을 맞추는 사람 아니죠. 자유롭지 않아도 경제력이 못하면 행복하다 아니죠. 주거지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은 서로 관계가 없다.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3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어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누구예요? 아리스토텔레스죠?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소유물처럼 소유한 것이 아니다. 행복하다는 것은 삶과 활동에서 생겨난다. 따라서 지극히 행복한 사람은 선한 친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문제 상황, 고등학생 A는 친한 친구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걸 알게 되었다. A는 친구에게 괴롭힘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 고민하고 있다. 좋은 친구라는 얘기는, 좋은 친구는 뭐죠? 좋은 친구는 장점과 단점을 같이 이야기를 해서 단점은 수정을 하고 장점을 키워나가게끔 하는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준대요. 누구한테요? A에게. A는 그랬어요. 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이 얘기는 지금 이 고민과 같은 거죠?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친구에게 충고할 때 이익을 최우선으로 누구의 이익이요? 내 이익을? 이것도 아닙니다. 이익이 우선이 된다는 거는 이건 아니에요.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른 걸 함부로 충고하지 마세요. 아니요. 보편성이 없잖아요.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하기 위해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임을 명심하세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고민한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지. 친구에게 바른 삶을 권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됨을 명심하세요. 5번이 정답이에요. 만약 여러분들 보세요. 이러한 고민에서 이러한 선택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본인도 어떻게 해요? 괴롭히는 친구, 이 친구와 똑같은 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자칫하면 불행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왜? 유유상종이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것끼리 모입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괴롭히는 친구를 그만두게 할 때는 나와 같이 너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내가 유도를 못하면은 상대를, 내가 지금 친구라고 했었던 그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와 결별을 하던가 아니면은 내가 동종의 인간으로 바뀌던가, 이거 그렇게 돼요. 자, 4번 볼까요? 4번.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연령별 행복 그랬어요. 이건 연령, 이건 A지역, B지역, 이거 연령 행복의 지수가 지금 이렇게 나와요.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A지역과 B지역의 행복 수치, 이게 행복 수치가 10점 만점이래요. 그래서 중간 수준 5, 성별 간 행복도 달랐다, 연령에 따른 변화 양상도 달랐다 이러죠. 자, 여기 봅시다. 적절하지 않는 것 그랬으니까 A지역의 30대의 행복도가 B지역, A지역의 30대의 행복이 B지역의 30대의 행복보다 높네요. 맞죠? 자, A지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증가하네요. 맞죠? B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이, B지역은 남성이 이 검은 거고 이게 여성이네요.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B지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어때요? B지역은 쭉 행복도가 떨어져요. 좀 하락한다. A와 B지역은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의 행복도를 유지한다. 중간이 뭐죠? 중간 수준이 5죠. 5 이상은 지금 유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것도 맞는 거죠.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4번. 이게 틀린 거예요. 4번이 뭔가 봅시다. 4번. B지역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계속 하락해요. 정체잖아요. 정체지 하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4번입니다. 그 다음 5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5번 문제. 가해 사상과 갑을의 입장을 나그림으로 탐구하고 그랬어요. 자, A씨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고, 공리의 원칙, 그러니까 공리주의네요. 공리주의고, 우리는 고통은 감소시키고 쾌락은 증가시켜야 됩니다. 공리주의의 입장. 이렇게. 그 다음에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라. 쾌락을 즐길 때와 그 쾌락을 즐긴 다음에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하게 될 때를 생각하라. 자연에 일치하지 않고 살면 불행해진다. 자연에 일치하다는 건 이거는 도가 사상의 사람인 것 같네요. 그쵸? 이 도가 사상의 사람이니까 이거는 지금 쾌락을 즐길 때와 그 쾌락을 즐긴 다음에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하게 될 때를 생각하라. 자연에 일치하죠. 자, 이건 도가 사상에 자연의 일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는 누구냐면 토마스 아퀴나스, 이건 에피테데 스토아파의 에피테토스라는 스토아파가 이 말을 했어요. 쾌락이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라. 쾌락을 즐길 때와 그 쾌락을 즐긴 다음에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할 때를 생각하라.
이때의 쾌락은 결국은 이게 육체적 쾌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에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지 않고 살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자연과 합일되는 삶을 사세요 이 얘기네요. 자 여기에 보면 A 행복의 정도는 쾌락의 양에 달려 있는가? 쾌락을 최대화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갑의 입장, 공리주의 입장은 예죠. 그러니까 이게 공리주의네. 이게 공리주의고 아니오는 에피테투스의 입장이네요. 그 다음에 행복의 실현이 행위와 선택의 기준인가? 행위와 선택의 기준인가? 이거는 A가 이거고 니는 아닙니다. 이게. 그 다음에 B, 공리에 따라. B는 여기 공리에 따라 쾌락과 고통을 최대해야 하는가? 쾌락은 최대하지만 고통은 최소화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봅시다. C, 자연에 따르는 삶은 정념에 초연할 수 있는가? 정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정념이 나오면 뭐예요? 스토아처럼 돼요. 스토아파니까 스토아파의 누구요? 에피테토스 이렇게 돼요. 따라서 리을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돼요? 기억과 리을이 되니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을 봅시다. 6번 가불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가불의 입장. 자 여기에서 갑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랬어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행정비용이 현재보다 적으며 직업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자금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행정비용이 지금의 현 비용보다는 더 감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업선택 시 경제적 제약을 줄여 직업 능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동화와 디지털화의 이득을 실업자에게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은 현실에 있어서의 AI의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인해 우리의 노동력이 감소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게 지금 전제가 시대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때 노동자들이 이러한 경제 일선에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퇴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로봇이 못 들어오게 막겠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으로 인해서 작업 능력을 높일 수가 있죠. 자동화 디지털화가. 이로 인해서 작업 능력을 높이니까 결국 뭐예요? 이 이익이 더욱 크게 창출이 되니까 이 이익을 통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실업자에게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시대의 조류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을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 재원 조달을 위한 세금 인상은 빈곤층에게 더 부담을 준다. 또한 기본소득이 생기면 일을 하지 않는 개인이 생길 수 있다. 고소득자도 수혜를 받으면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근로자들 퇴직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것을 좀 보완해주자 이 얘기고, 이거는 야 그거 자칫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기본소득제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행정비용이 어떻게 해요? 현재보다 적어진다고 그랬을까? 아니죠. 각 사회변화로 인한 실업까지 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면 정부가 도와줘야 된다 그런 거죠. 을은 기본소득제는 사회계층의 소득평준화를 실현이요. 이 사람은 소득평준화가 아니라 불평등을 더 준다 그랬잖아요. 기본소득을 받으면 누구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 여기는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 여기에서 지금 보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다.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거 반대 개념으로 얘기를 하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 문항을 볼까요? 7번 문항은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현대인은 고향 상실을 경험하고 있다 그랬어요. 고향 상실이라는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하이데거 얘기를 하면 돼요. 하이데거는 존재에 대한 거죠. 현 존재 이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이데거는 상실의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고향 상실, 이 고향 상실은 이게 주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고향 상실이 나오는 거죠. 고향 상실은 현대인이 살아갈 주택이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주택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상실감을 느낀다는 거죠. 이것은 현대인이 살고 있는 땅과 거주함에 참된 의미에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땅과 거주함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고 거주함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거주함의 근본 특성은 뭐죠? 죽을 자들인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계 안의 존재들을 돌보고 보호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향 상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적절한 것 그랬으니까 거주하고 있는 땅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해야 한다? 아니죠. 인간이 거주함에 대해서 학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 뭐예요? 이 제대로 숙고하고 거주함에 대해서 배워야 한다고 그러니까 학습해야 한다 이랬죠. 그리고 고향 상실은 도시 주민의 고향을 찾지 않는 고향을 찾지 않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계 안의 존재들을 보살필 때 참된 거주를 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게 4번의 얘기가 여기 있었죠. 여기에. 그리고 거주함의 의미에 대해 숙고하는 것은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그게 아니라 고향 상실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8번 볼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 그랬어요. 자,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기준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 기준이 외적인 것에 대한 욕구나 회피와 무관하다. 다음으로 타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눈을 돌린다. 악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돌려 살펴보기 위해서가 이거 성찰의 의미네요. 그렇죠? 나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신이며 자연인 이성 덕분이다. 이거 뭐 토마스 아퀴나스 얘기 신이며 자연인 이성 덕분이구나. 이성이니까 얘는 아리스토텔레스. 얘는 지금 얘도 지금 에피테토스예요. 스토아커의 에피테토스의 글입니다. 이게 에피테토스의 글이에요. 에피테토스. 나는 지금 무언가를 하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기준에 눈을 돌려야 한다. 다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기준이 외적인 것에 대한 욕구나 회피와 무관하다. 외적인 것에 대한 욕구나 회피는 이건 결국은 육체 감각적인 거죠. 육체 감각적인 거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눈을 돌린다. 육체적 감각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들린다 이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것은 악의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돌려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일종의 성찰의 개념이 된다고 그랬어요. 나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다 그랬어요. 성공하는 사람의 법칙에 따르면은 뭐죠? 실수를 반복을 하면 안 됩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얘기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에
신이며 자연인 이성 덕분입니다. 신이며 자연인 이성 덕분입니다. 라는 이 문장은 스투아파의 테토스의 글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적절한 것만 그랬어요. 타인을 검토하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함이다.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죠. 이성을 따르면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다. 이성 덕분이다 그랬으니까 맞죠? 인간이 지켜야 할 기준은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다. 아니요, 욕구 충족을 위한 게 아니에요. 성찰을 통해 동일한 거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니은 리을이 정답이겠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까지가 지금 마지막 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단원 정리에 대한 문제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